71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무기가 되는 시스템. 저자 도널드 밀러. 출판일 2023년 10월 26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책 소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하게 하라. 사업의 진정한 성장과 경영 전문화를 이루는 마법의 6단계 시스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수익이 제자리 걸음하는 일은 왜 벌어질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기업의 성장이 어느 순간부터 지지부진하다면 그 이유는 뭘까?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된 성공적 사업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의 운용 요령을 직관적인 6단계 공식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도널드 밀러는 컨설팅 기업 CEO로서 3,000개의 기업을 구원한 것으로 유명하다. 마케팅과 콘텐츠 분야의 스테디 베스트셀러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저자이기도 하다. 수많은 독자가 기다려온 이번 신작 무기가 되는 시스템에서 그는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가장 흔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비즈니스에는 6가지 영역 리더십, 마케팅, 영업, 제품, 경비 운영, 현금 흐름을 나눠서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밀러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춘 채로 돌아가는 사업을 순항하는 비행기에 비유한다. 비행기의 구조에 빗댄 6가지 과제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여기에 생생한 기업 사례까지 상세히 덧붙여 그야말로 비즈니스 전쟁의 야전 교과서로 불릴 만한 한 권이다. 회사마다 사업 특성에 따라 제대로 된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의 틀도 제공한다.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누구나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 더 큰 도약을 꿈꾸는 1인 기업 경영자부터 정체되는 성장 때문에 고민하는 중견 기업의 경영자까지 이 책은 비즈니스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탄탄한 성장을 스스로 설계하는 사업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도널드 밀러. 마케팅 컨설턴트. 도널드 밀러는 마케팅 컨설팅 업체 스토리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아마존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른 작가이며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인 비즈니스 메이드 심플의 CEO이다. 인텔, 펜틴, 캠블렌차드 컴퍼니 등 매년 3,000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독자를 사로잡는 스토리 공식을 마케팅 기법으로 체계화한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로 전 세계 경영자와 마케터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팟캐스트 비즈니스 메이드 심플 위드 도널드 밀러의 공동 진행자로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조언을 매주 들려주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대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에게는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간결한 공식과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도 매일매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겠죠.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제가 회사 운영의 막막함을 느끼고 있을 때 이 책에 담긴 6단계 공식과 전략은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직원 4명으로 출발한 회사는 6년 만에 30명의 직원을 두게 되었고 수익도 4배가 늘었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고 고객층도 확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올랐지요. 회사의 운영이 원활해지니 회사에 대한 안팎의 평가는 자연스럽게 좋아졌습니다. 당신이 1인 기업을 운영하든 1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든 이 책은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담긴 공식과 전략을 적용하다 보면 기업을 운영하는 일이 즐거워질 겁니다. 그 과정을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키우는 일은 재밌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전문화할까? 몇 년 전 친한 친구가 해준 조언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의 명료한 한마디는 오래도록 내 머릿속에 종처럼 울렸다. 그 친구는 부친의 회사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키웠고 그 자금으로 여러 회사를 사고 팔아 크게 성공했다. 그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확장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회사의 상황과 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들려줬다. 나는 밝은 미래를 그렸으나 그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늘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친구인데 이번에는 건설적인 충고를 하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도널드, 넌 운영을 전문화해야 해. 그게 내 문제야. 운영을 전문화하지 않으면 길게 못 가. 내가 벌어들이는 돈과 세상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도 줄어들 거야. 운영을 전문화하라. 처음 들은 말인데 전곡을 찔린 느낌이었다. 우리 회사는 내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았고 나부터가 회사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잘 몰랐다. 비전은 있으나 그 비전을 실현할 만한 안정적인 시스템이 없었다.
그때 나의 친구는 간파한 것이다. 우리 회사가 성장 가도에 올랐으나 대부분의 소기업이 겪는 난코스인 S커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S커브를 피할 수 있을까? 잘 나가는 비즈니스는 모두 S커브라는 특정 패턴을 맞닥뜨린다. 사업이 물살을 타면 회사의 존망을 좌우할 만한 사건이 연이어 터진다. 가령 지지부진 나아가던 어떤 사업이 있다. 갑자기 제품이 팔리기 시작한다. 수요가 마법처럼 급증한다. 회사는 성장 가도에 오른다. 제품에 만족한 고객들이 여기저기 입소문을 낸다. 모든 게 순조롭다. 사업자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바뀐다. 경영자는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성장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무리하게 인력을 늘린다.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품을 과하게 주문한다.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갖가지 구매 혜택을 제시한다. 효과 없는 마케팅에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한다. 이런 상황은 제품 지연, 정신없는 메시지, 부실한 응대를 초래하고 고객들은 실망한다. 결국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추다 보니 제품의 가치도 떨어진다.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경비는 늘어난다. 사업자는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한다. 가장이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니 가족도 고통받는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고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이 있음에도 벌어지는 일이다. 어떻게 수요가 있는데 이런 비극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친구와 대화하고 나서야 내가 S커브를 맞닥뜨렸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잘하는 일은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1년은 급한 불을 끄느라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있었다. 그의 비판은 어떤 면에서는 희망적이었다. 그 덕분에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 눈앞에 닥친 S커브를 피하려면 운영을 전문화해야 했다. 나는 그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고 도전 과제로 받아들였다. 그러길 잘했다. 운영을 전문화하면서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나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콘텐츠 제작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책을 쓸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7년 만에 우리 회사의 매출은 3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불어났고 상당한 수익률을 유지했다. 더 놀라운 점은 내가 몇 주간 자리를 비워도 사업이 잘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전문화해야 성공할까? 친구와 대화한 이후 회사의 운영을 전문화할 방법을 찾아봤지만 우리 회사에 맞는 전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리더십, 마케팅, 영업 관련 책은 많아도 소규모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단계별 전문화 전략은 없었다. 내가 그에게 조언을 구했을 당시에 내가 필요했던 전략이 바로 이 책의 내용이다. 나는 우리 팀과 함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야 할 길을 찾았고 회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방법들을 이 책에 담았다. 참고로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 마련한 요가 강좌는 우리 회사 운영 전문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운영 전문화는 소규모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다. 비즈니스가 기계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당신이 바라던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전문화한 6가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리더십 리더십. 회사의 비전의 3가지 경제적 목표를 포함하고 회사의 모든 직원에게 그 목표를 알렸다. 2. 마케팅 마케팅. 마케팅 메시지를 명확히 하고 제품을 구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 속으로 고객을 초대했다. 3. 영업 세어스,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100만 불짜리 세일즈 피치 세어스 패치를 만들었다. 4. 제품 프로덕스. 제품군을 최적화하여 수요가 많고 수익성 높은 제품에 집중했다. 5. 경비 및 운영 오버헤드 앤 오퍼레이션스. 5가지 정기 회의를 마련해 생산성을 늘리고 경비를 줄였다. 모든 팀원이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일하며 지도와 격려를 받게 했다. 6.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 5가지 예금 계좌로 수입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을 보호했다. 이 6가지를 전문화하자 우리 회사가 겪던 골칫거리가 대부분 해결되었다. 비로소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요즘 나는 주로 콘텐츠를 만들고 고객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하며 시간을 보낸다. 회사의 여러 팀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성장 계획을 세운다. 6단계 전략을 도입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운영을 전문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쳇바퀴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컨설팅 회사에 수십만 달러를 쓰고 효과 없는 솔루션을 시도하느라 숱한 시간을 낭비했다. 하지만 결국 이 6단계 전략을 통해 회사의 발전과 사업자로서의 안정감까지 모두 얻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든 제작, 홍보, 판매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면 더 많이 팔린다.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비즈니스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이 BEC든 BEB든 디지털이든 금융이든 공업이든 콘텐츠 중심이든 서비스 지향이든 이 전략의 모든 단계를 밟으면 수익이 크게 늘 것이다. 6단계를 밟지 않으면 다음 이후로 계속 고전하다가 실패하고 말 것이다. 1. 경제적 목표를 정하지 못함. 2. 명확한 메시지로 마케팅하지 못함. 3.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못함. 4. 수요나 수익성이 없는 제품을 생산함. 5.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경비가 증대함. 6. 자금 운용 및 현금 흐름 관리가 부실함. 더는 이런 문제들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책을 구성하는 6단계를 운영 전문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라. 순서대로 밟아도 되고 시급한 단계부터 밟아도 된다. 안에 완료할 수도 있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미션 선언 문미션 스테이트먼트의 3가지 경제적 목표를 포함하는 1단계만으로도 매출이 증가하고 직원들의 집중력과 사기가 향상될 것이다. 그렇게 단계마다 더 큰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 꼭 6단계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수행할수록 비즈니스는 더욱 순탄하게 굴러갈 것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 6단계를 거대한 비행기라고 생각해보자. 비즈니스는 비행기와 같다.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려면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연간 수익이 25만 달러 미만이었을 때 내 책장에는 모형 비행기가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무심코 그 모형을 바라보다가 비행기의 구조가 비즈니스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안에도 여러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제대로 맞물려야 순항할 수 있다. 잘 설계된 비행기는 승객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유용하게 나르지만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끔찍한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비행기의 최우선 목표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다. 이륙하려면 날개가 가볍고 튼튼해야 한다. 공중에 머무르려면 엔진의 추진력이 강해야 한다. 승객과 화물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기체가 날렵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연료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비즈니스의 6가지 핵심 영역. 비즈니스에는 비행기처럼 6가지 핵심 영역이 있다. 1. 리더십은 조종석이다. 조종석에 앉는 조종사는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 책임이 있다. 비행기의 항로가 올바른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명확한 경제적 목표를 가지고 팀을 단결시키는 리더가 비즈니스를 성장시킨다. 2. 마케팅은 오른쪽 엔진이다. 엔진은 비행기의 추진력을 담당한다. 마케팅 엔진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비즈니스가 탄력을 받는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마케팅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3. 영업은 왼쪽 엔진이다. 왼쪽 엔진은 비행기의 추진력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라면 영업팀이 없더라도 수시로 영업에 나서야 한다. 판매 제품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토리로 고객을 초대하는 법을 익히면 매출과 함께 비즈니스가 상승세를 탄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판매자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객을 스토리로 초대하는 영업 화법을 익히면 추진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4. 제품이나 서비스는 날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으면 기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마케팅과 영업으로 추진력을 얻어도 애초에 날개가 부실하면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없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제품군을 최적화해야 한다. 그래야 비행기가 최대한 높이 뜰 수 있다. 5. 경비는 기체다.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행기의 기체가 무거워지는 것과 같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지출은 대개 인건비다. 직원이 몇 명 없어도 심지어 혼자여도 관리 및 생산성 간소화 전략을 수행하지 않으면 인건비 때문에 추락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모든 팀원이 경제적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및 생산성 간소화 전략이 필요하다. 6. 현금 흐름은 연료 탱크다. 연료는 비행기의 각 요소에 동력을 전달한다. 아무리 잘 설계된 비행기여도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비상 착륙을 위해 공항 주위를 맴돌 경우를 대비하는 비행기처럼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간편한 자금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비행기에 빗대면 결정이 쉬워진다. 비즈니스를 비행기라고 생각할 때 의사 결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예를 들어 나는 새 직원을 뽑을 때마다 그 인건비를 어떻게 벌충할지 따져본다. 이 투자로 인해 날개가 커질까 새 제품을 개발하는 데 보탬이 될까?
아니면 추진력이 늘어날까 매출이 증가할까? 면 기체가 무거워질까 경비가 불어나 추락의 원인이 될까? 비행기를 떠올리면 더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열쇠였다. 리더가 현명한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면 비즈니스는 성장한다. 비행기라는 척도를 이용하면 6가지 영역에서 어디를 개선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비즈니스가 비행기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은 이후 나는 수천 명의 사업자에게 이 비유를 전수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6단계 공식을 도입한 기업들의 수익이 2배로 증가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싶다면 비행기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날 수 있도록 6가지 영역을 잘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 비례의 법칙을 따르면 추락하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성장하려면 각 영역을 일정한 비율로 키워야 한다. 비즈니스의 규모가 아주 작다면 초소형 비행기에 혼자 타고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구름 속을 유유히 가로지른다. 하나뿐인 엔진은 마케팅으로 아마 간단한 판매 경로나 페이스북 광고에 쓸 것이다. 날개는 작지만 날아오르기에는 충분하다. 직거래 장터나 온라인 쇼핑몰이나 작은 상점에서 파는 제품일 수도 있고 컨설팅이나 금융 서비스,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 마케팅 상품일 수도 있다. 뭐든 간에 수요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단독 프로펠러 마케팅 엔진으로 나아가다 보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 연료 탱크는 작지만 기체 자체가 작으므로 비상시에도 공항 주위를 몇 바퀴 맴돌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면 인력이 필요해진다. 우선 시간을 확보해줄 개인 비서를 고용한다. 비서 고용으로 비즈니스 기체의 무게가 늘어나지만 날개의 크기나 엔진의 힘은 그대로다. 아무래도 조금 불안하지만 비서가 벌어준 시간에 제품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다. 기체가 조금 무거워져도 날개와 엔진이 커지면 괜찮다. 축하한다. 비즈니스가 이제 막 순환 고도에 올랐다. 계속 나아가자. 경비가 좀 더 늘어나고 엔진 소리도 좀 더 커졌으니 연료 탱크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6개월치 경비를 비축해두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안정감이 들면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외주 마케팅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체 인력을 두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마케팅 담당자를 고용한다. 인건비가 만만치 않지만 새 인력이 보조 엔진 역할을 한다. 이제 비행기에는 당신, 비서, 마케팅 담당자 3명이 탑승해 있다. 기체가 좀 더 무거워졌으나 순조롭게 날고 있다. 1년쯤 지나니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층이 늘어난다. 다양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업 담당자를 고용한다. 추진력을 높이되 경비에 부담이 가지 않을 만큼 영업 담당자에게 기본급과 적당한 성과 보수를 지급한다. 여기서부터 제품 제작, 생산, 마케팅, 영업, 관리 인력을 번갈아 늘릴 수 있다. 경비를 주시하면서 인력을 고루 배치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며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여기에 6단계 전략을 밟으면 각 단계가 성장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성장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도 사업자 대부분은 성장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 좌우 엔진의 무게를 지탱하기도 전에 추가 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한참 미루다가 고객 만족도와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놓쳐버린다. 소규모 사업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성장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구축하더라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잘못 설계된 비행기는 떠오르지 못한다. 더 나쁘게는 잠시 날다가 추락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보통 6가지 이유 중 하나로 실패한다. 직원들이 경제적 목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지 못했거나, 마케팅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영업이 판매를 극대화하지 못했거나, 제품의 수요나 수익성이 낮거나, 경비가 과도하게 늘었거나, 자금이 부족했던 탓이다. 비즈니스를 비행기처럼 구축하는 6단계를 완수하면 비즈니스가 6가지 치명적 결함을 피해 순조롭게 날 것이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경계하기. 안타깝게도 많은 비즈니스, 특히 벤처 투자나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을 조달받은 스타트업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쉽다. 방심하면 안 된다. 전액 자금을 투자받은 스타트업 역시 비행기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투자자의 돈을 모두 잃는다. 은행 계좌에 찍힌 수백만 달러를 보고 분별 없이 지출하는 리더들이 너무 많다. 먼저 브랜드 정체성을 만든다고 브랜딩 업체에 큰돈을 쓴다. 대개 브랜딩 업체는 고객사가 돈을 버는 것보다 고객사를 멋지게 포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브랜드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제품 판매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갖가지 판촉물에 예쁜 로고를 붙여 투자를 2배로 늘린다. 그뿐 아니라 엄청난 초기 자본의 흥분에 대도시 노른자 땅에 사무실을 임대한다. 벽에 로고를 내걸고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여는 등 대학 시절보다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결정들은 비즈니스를 약한 엔진과 비대한 몸체를 가진 조종석보다 1등석이 중요한 비행기로 만들어버린다. 차라리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비례의 법칙을 더 잘 파악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에게 벤처 투자나 사모펀드는 놀라운 도구지만 신중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은 채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 6단계 전략을 수립하라. 비례식을 무시하고 비행기를 설계하면 사람들이 다친다. 비행기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제조하기 위해 엔지니어는 철저한 점검표를 활용한다. 그 후 하늘을 나는 조종사도 지상의 유지보수 직원들도 여러 점검표를 활용한다. 그 덕분에 비행기는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성장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점검표다. 많은 소규모 사업자가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운영을 전문화하지 못한다.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일보다 어렵다는 사람도 있다. 그저 자신 있는 제품을 내놓고 관심 있는 고객에게 팔고 싶었을 뿐이지 비즈니스를 제대로 구축할 생각은 없었기에 막막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심지어 비즈니스 자체가 걸림돌처럼 보인다. 이 책을 점검표로 활용해 수익과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하자. 요점은 간단하다. 급한 불을 끄느라 제품 판매와 고객 응대가 미흡해졌다면 운영을 전문화해야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6단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안내서다. 필요한 단계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속도로 진행하면 된다. 오래도록 두고두고 참고해도 좋다. 경영진과 이 책을 돌려보고 비즈니스 비행 계획을 검토하며 조직을 혁신하라.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구름 위를 나는 경험은 아주 짜릿할 것이다. 이제 첫 단계를 밟아보자. 살아남는 기업, 잘 나가는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다. 기획자와 마케터의 필독서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저자의 신작. 수많은 독자에게 고객을 위한 마케팅과 콘텐츠 설계가 무엇인지 알려준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전 세계 경영자와 마케터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이 책의 주인공 도널드 밀러가 이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무기를 제시한다. 무기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표현하듯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체의 25%가 시작한 첫 해에 문을 닫는 피 튀기는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작은 가게든 커다란 회사든 경영자 혼자 싸운다면 지치고 말 뿐이다. 이 책은 어떤 비즈니스든 간에 필수 영역 6가지가 각각 완벽하게 수행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경영자로서 성공의 키임을 강조한다. 그 6단계 시스템을 잘 구축한 뒤 알아서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이다.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경영의 공식을 예시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저자 자신조차 기업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한참 동안 씨름하던 문제였기에 독자에게도 생생하게 읽힌다. 전작에서 실제 증명된 효과로 큰 호응을 얻은 저자의 마케팅 전략이 스토리텔링이었다면 이번에도 실제 자기 사업의 성장을 통해 증명한 비즈니스의 핵심 성공 전략은 바로 시스템 설계인 셈이다. 성장하고 순항하는 비즈니스 경영을 위한 단 한 권의 필독서. 비행기 구조로 그려낸 직관적인 6단계 목표 설정 가이드. 무기가 되는 시스템에서는 특히 시스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비행기 구조에 빗대어 설명하는 저자의 탁월한 비유가 빛난다. 양날개와 엔진 모두 안전하게 잘 설계한 비행기로 효과적인 항로를 택해 목표지까지 날아가는 것이 비행기의 목표라면 비즈니스가 순항하고 성장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6가지 핵심 영역을 비행기의 조종석부터 양날개, 연료 탱크까지 세부 구조에 하나씩 대응시켜 누구나 쉽게 6단계 전략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무엇보다 이 책 무기가 되는 시스템은 6가지 핵심을 그림을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비즈니스의 기본 체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책이다. 직관적인 그림을 동원한 효과적인 비유와 설명으로 독자의 눈에는 자기 사업 시스템의 각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보이게 된다. 내 사업에 직접 적용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전 툴. 무기가 되는 비즈니스 플래너 워크시트 활용법. 한때 저자가 비즈니스 운영에 부침을 겪으며 가장 좌절했던 지점은 수천 달러의 가격을 한 견고한 대기업 위주의 운영 컨설팅은 전혀 자신의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소중한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 책은 도널드 밀러가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영자에게 선사하는 가장 확실한 무기다. 책 속에서 적재적소마다 제공되는 워크시트는 당장 개별 회사의 목표와 실천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실행하게 하는 툴이다. 경영자나 내부 구성원이 직접 회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답을 찾으며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퀘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전략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앞쪽에 잘 제시되어 있어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경영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맨 뒤 부록에는 6단계 시스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무기가 되는 비즈니스 플래너가 실려 있다. 이를 곧바로 회사 경영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실천에 활용할 수 있다. 본문의 워크시트와 특별부록 무기가 되는 비즈니스 플래너까지 완성하여 이 책을 점검표 겸 미래 계획표로 활용해보자.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려면 비교할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연간 수익이 25만 달러 미만이었을 때 내 책장에는 모형 비행기가 놓여 있었다. 어느 날 무심코 그 모형을 바라보다가 비행기의 구조가 비즈니스와 비슷하다는 걸 깨달았다.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안에도 여러 요소가 있고 그 요소들이 제대로 맞물려야 순항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성장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구축하더라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잘못 설계된 비행기는 떠오르지 못한다. 더 나쁘게는 잠시 날다가 추락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비즈니스 대부분은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팀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할 만큼 명확하지 않다. 만약 목표가 고객 만족과 신뢰 확보라면 팀원들은 갈피를 못 잡을 것이다. 그런데 목표가 향후 1년 안에 코칭 고객 수를 3배로 늘리는 것이고 핵심 행동이 고객들에게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 아는지 묻는 것이라면 팀원들은 행동에 나설 것이다. 왜? 미션이 구체화되고 핵심 행동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중요한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 효과적인 미션 선언문을 제시하면 팀원들에게 어떤 서사 안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팀의 사기, 생산성, 고용 안정을 끌어올릴 수 있다. 누구나 공동의 목표를 실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브랜드가 제품을 설명할 때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사람들의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생존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 두뇌는 생존과 번창에 도움이 되는 정보, 도구, 인맥을 평생 물색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시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어떤 멋진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시하면 제품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문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구매 후에 혜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은 스토리에 몰입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우리 뇌는 매일 접하는 무작위적인 데이터를 의미 있는 스토리로 구성하려고 노력한다. 7가지 단계로 구성된 마케팅 메시지를 전달하면 고객은 당신의 제품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지 애써 궁리할 필요가 없다. 우선 영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자. 영업이 고객을 꼬드겨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자. 영업자는 종종 정직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주머니만 노린다는 오해를 산다. 아무리 거래라도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 상호작용은 불쾌하기 마련이다.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 사업 추진은 리더가 자유를 만끽하는 방법일지 몰라도 회사 안의 직원들은 좌절감만 느낄 뿐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로 해놓고 리더가 일주일 후에 방향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 완전히 잊어버리면 직원들은 힘이 쭉 빠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계획을 신중히 분석하고 시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마추어처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효과적인 제품과 마케팅 전략,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제품 기획안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제품의 유형이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워크시트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중요한 결정에 앞서 팀원들과 신중하게 논의하라. 다시 말하지만 경비 팽창의 주범은 인건비다. 인건비를 절감하려면 2가지 선택지가 있다. 일부 직원을 해고하거나 기존 인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일자리를 지키고 각 인력을 수익 창출 동력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권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경영 방침 워크시트 작성과 관리 및 생산성 간소화 전략 실행을 운영자에게 주문하는 것이다. 운영자가 이 작업을 잘 수행하고 매월 수익 회의까지 연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미처 몰랐다. 사업이 잘 되어서 뿌듯하지만 이 책에 담긴 공식과 전략을 알아내려고 애쓰던 모험적인 시절이 그립다. 쉽지 않은 여정이란 걸 알지만 부디 즐겨라. 산 정상에 서 있는 것도 좋지만 모든 추억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마치며 6단계 전략을 모두 익힌 분들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것은 짜릿한 여정이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쓰디쓴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 갈림길에는 물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 여정은 되게 간단한 비즈니스 구축이다.
그런데 많은 경영자가 그 여정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만들곤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6장을 통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 이 책의 특별부로 무기가 되는 비즈니스 플래너를 통해서 전체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6단계로 설계된 플래너는 사업가로서 겪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것이다. 실제로 이 플래너의 계획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단계를 조금씩 달리해도 좋다. 예를 들어 경영 방침의 핵심 덕목을 추가하거나 경영진 회의를 매주가 아니라 매일 갖는 것이다. 꼭 이 책의 설계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당신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직관적으로 알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책의 설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밟으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이전 단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1년 이내에 비즈니스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단계를 차례대로 밟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 6단계부터 시작해 예금 계좌 5개를 개설함으로써 재정 상태를 파악한 다음 3단계를 밟아서 매출을 늘리고 해당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비즈니스가 안정되면 1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면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솔직히 직원으로 일할 때가 더 행복했다는 사업자를 많이 봤다. 비즈니스가 부침을 겪을 때 경영자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재정 불안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의 도움으로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뿐 아니라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 더 좋은 친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물론 재정적 안정만으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 나는 현금 흐름 세분화 전략을 사용하기에 아내와 재정 문제로 다투지 않는다. 경영 방침을 세웠기에 사업 방향을 놓고 경영진과 싸우지 않는다. 관리 및 생산성 간소화 전략을 사용하기에 인력을 낭비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고객을 스토리로 초대해 판매를 성사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적자가 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마케팅 메시지가 명료하기에 마케팅 비용을 낭비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미처 몰랐다. 되어서 뿌듯하지만 이 책에 담긴 공식과 전략을 알아내려고 애쓰던 모험적인 시절이 그립다. 쉽지 않은 여정이란 걸 알지만 부디 즐겨라. 산 정상에 서 있는 것도 좋지만 모든 추억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운영을 전문화할수록 많은 사람의 고용 안정성, 복지, 집단 효능감, 급여가 올라간다. 비즈니스를 제대로 구축하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부디 당신의 비즈니스가 성공하길 기원한다. 안전한 비행 되시기를.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